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이어져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또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미래 예측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미래 예측은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일반적으로 통계적 법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최적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에 의해 정리 분석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통계학에 있어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의 특성을 이용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다루는 통계 분야를 추측 통계학이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측 통계학의 근간이 되는 가설 설정 및 검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즈니스 도메인과 수집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목적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의 사전 탐색을 통하여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의 가설 평가를 위한 통계치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 기반 빅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시간으로 통계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설 설정 및 검증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설 검증에 관해 이야기에 앞서서 빅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이며 더 나아가 통계 기반 빅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분석이란 대량의 정형 데이터 혹은 이미지, 텍스트 등의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 혹은 그간 직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발견해내며 정보를 추출,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처리를 위한 다양한 IT 기술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통계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다 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분류, 분석, 그리고 해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기법들이 존재하며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 기법들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처리, 분석, 해석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용이하게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SAS, SPSS 등 상용 통계 패키지뿐만 아니라 R, 파이썬 등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마이닝 기반 분석은 통계 및 수학적인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상관관계, 추세, 예측, 분류 등을 찾아내고 수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은 기계학습, 패턴 인식 등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통계적인 분석 기술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통계 분석을 논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설 설정 및 가설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에 대한 평균을 만약에 알고 싶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고등학교를 다 방문하여 학생들의 키를 다 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모집단을 전수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돈과 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위 샘플링, 즉 일부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각 시도별 몇 개 고등학교만 방문해서 해당 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키를 재는 방식을 통해서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에 대한 평균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집된 과거 데이터, 즉 표본으로부터 특정 변수의 미래값을 예측, 평가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통계적인 방법론들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방법론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델의 파라메타, 즉 인자에 대한 값을 추정하여 적합한 모델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또한 도출된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모델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통계적인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가설이란 용어를 계속 언급을 해왔는데요. 그럼 가설이란 무엇일까요? 가설이란 모집단의 특성, 특히 모수, 평균이나 분산 이런 걸 얘기합니다. 모수에 대한 가정 혹은 잠정적인 결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알고 싶은 내용을 기술한 가설의 종류에는 귀무가설 그리고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귀무가설이란 현재까지 주장되어 온 것이거나 기존과 비교하여 변화 혹은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가설을 말합니다. 반면 대립가설이란 표본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로 우리는 연구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K라는 회사는 기존에 고객 만족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평균이 8.6점이고 표준 편차가 0.8점이라고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최근 200명의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평균이 8.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에 K회사는 최근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객 만족도 평균이 8.6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고자 한다고 합시다. 자, 이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귀무가설은 이런 경우에 K회사의 고객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8.6점이다 라고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회사가 알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는 8.6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K회사의 고객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8.6점이 아니다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고등학교 남자 선생님들은 결혼 후 살이 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자, 이를 위해서 H고등학교가 속한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결혼한 남자 선생님들을 표본 추출해서 결혼 기간과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어떤 몸무게 데이터를 구하고 이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를 바탕으로 결혼 기간과 몸무게의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만약에 검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귀무가설은 결혼 기간과 몸무게 증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즉 상관계수는 0이다 라고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대립가설은 결혼 기간과 몸무게의 어떤 증가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상관계수는 0이 아니다 라고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가설을 세웠는데요. 이런 어떤 가설을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이게 가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즉 가설 검정, 영어로 얘기하면 hypothesis testing에 대해서 간략히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증이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어떤 근거를 찾아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입니다. 분석 목적에 적합한 과학적인 추론을 위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통계적인 가설을 먼저 세우고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내요. 그 추출된 표본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통계적 가설의 진위 여부 혹은 사실 여부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채택하거나 혹은 기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에서 표본을 통해서 귀무가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고 대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표본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설을 채택할지 하지 못할지의 여부는 우리가 추출한 표본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100%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집단 전체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기반으로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이 먼저 귀무가설이 참인데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이때 제1종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반면에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잘못해서 이를 채택하게 되는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고정돼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커지면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작아지고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작아지면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커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값, 즉 유의 수준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의 수준을 결정한 이후 표본을 바탕으로 통계적인 가설 검증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때 검정 통계량이란 어떤 표본 통계량을 사용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귀무가설이 참이다, 사실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대표값,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검정 통계량들이 있는지 잠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를 들면 이 검정 통계량 값을 가지고 귀무가설이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소위 p-value 혹은 p-값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표본으로부터 판단을 해보건대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제 이 표본을 통해서 표본 통계량,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으로부터 해당 검정 통계량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정 통계량 값에 근거했을 때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최소한의 유의 수준,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통계 패키지에서는 p-value 혹은 p-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분석자는 대개 p-값을 가지고 귀무가설을 채택할지 혹은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p-값이 이제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유의 수준 알파보다 실제 p-값이 작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p-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통계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가설 검정 절차를 도식화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검정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검정 방법을 설정한 이후에 이런 어떤 표본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검정 통계량이라는 걸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P값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P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그냥 채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뭐 그 얘기는 다시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이런 어떤 흐름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P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으로부터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검정 통계량이 있을까요? 자, 다음은 몇 가지 예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량이 도출하는 어떤 방식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들을 좀 나눠보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평균에 관련된 어떤 몇 가지 가설 검정 및 관련된 어떤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 집단의 평균이 특정 평균값 μ0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경우 귀무가설은 모평균이 특정 평균 μ0와 같다라고 설정을 하고요. 대립가설은 모평균이 그 특정 평균값 μ0와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평균이 μ,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μ에 대한 어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n개의 표본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각각의 x바, s라고 얘기할 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를 통해서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 모집단에 대한 어떤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어떤 T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만약에 이제 두 집단의 모평균이 서로 같은지 여부를 비교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두 집단의 모평균을 각각 μ1과 μ2라고 한다면 가설 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귀무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은 같다. 즉 μ1과 μ2가 같다. 다시 얘기하면 μ1 빼기 μ2가 0과 같다라고 우리가 귀무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반면 대립가설은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다. 즉 μ1과 μ2가 같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μ1 빼기 μ2가 0과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대립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와 이제 모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검정 통계량을 두 표본 평균의 어떤 차이에 대한 그 차이를 검정 통계량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모평균의 차이가 검정 통계량이 되고요. 만약에 이 차이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모집단에 대한 그 모평균을 모분산을 아니면 모표준 편차를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를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그 모집단의 그 표준 편차를 만약에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뭐 아까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검정 통계량은 T 분포를 따르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효과성 검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효과성 검증할 때는 동일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 전후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 전후의 결과값을 비교해서 과연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실험의 전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집단의 실험 전후 차이에 대한 모평균을
mu d라고 만약에 한다면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귀무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차이가 이 차이에 대한 어떤 모평균이 0과 같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차이에 대한 모평균이 0과 다르다. 0과 같지 않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대상으로 실험 전후의 차이에 대한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각각 우리가 이제 X바, 뭐 S라고 할 때 이제 이를 바탕으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검정 통계량 T는 일단 T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예, 그럼 간단히 실습해 볼까요? 이 10명의 지원자에 대한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데이터가 수집됐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체중 감소 효과 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으면 이제 read.csv라는 어떤 아래 기능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제 read.csv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지금 C 디렉토리 아래, temp 디렉토리 아래, 그 다음에 diet.csv,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엑셀 파일에 헤더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면 아까 보셨던 그 데이터가 그대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전후에 대한 어떤 차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차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이 before라는 데서부터 데이터에 이 after, 이 전후의 값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후에 대한 차이 값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거를 플러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플롯이라는 형태로 이 차이 값에 대한 어떤 분포를 한번 플러팅을 해보면 이제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차이에 대한 어떤 그 분포에 대해서 박스 플롯 형태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T 검정 통계량을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 검정 통계량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고 이 차이에 대해서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T 통계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먼저 평균은요, mean dif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mean diff는 이제 평균이 mean이죠. 평균은 mean이기 때문에 diff의 어떤 mean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diff에 대한 standard deviation은 S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ff라는 어떤 데이터셋에서 이 표준 편차까지 계산을 하고요.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T 통계량, T 스탯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 통계량을 계산하면 mean diff를 아까 얘기했던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의 그 제곱근을 취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T 스탯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요 전후 차이에 대한 그 T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 가설 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구한 이유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P 값을 바로 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R에서 제공하는 가설 검정 그 함수를 활용해서 그 함수 값에서 이제 저희가 방금 구한 어떤 T 통계량이 구해지고 이를 통해서 P 값이 이제 구해지는 어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우리가 T 통계량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T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T.점 테스트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전과 데이터의 후의 차이를 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존재한다, 안 한다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two-sided, 양측 검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paired는 true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저희가 유의 수준을 0.05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confidence 레벨을 결정하고요. 이거는 이제 1-0.05니까 0.95. 자, 이렇게 하면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은 어떤 페어드 t-테스트 결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아까 저희가 구했던 t 통계량 값이 그대로 여기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에 해당되는 p 밸류 값이 0.006864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보다시피 p 값은 0.006864. 그리고 우리가 정한 유의 수준은 0.05니까요. 유의 수준보다 p 값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본을 바탕으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가설 검정을 통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 이해 및 가설 설정을 합니다. 가설 설정은 통계적 가설을 채택해 표본을 추출하여 추출된 표본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한 후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합니다. 두 번째로 검정 통계량 및 p-밸류의 정의 및 해석입니다. 검정 통계량 값을 가지고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p-값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정 절차입니다. 먼저 가설 설정을 한 후 유의 수준을 설정하고 검정 방법을 설정한 후 p-값을 산출합니다.